동화 속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끝은 어땠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전설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고대 정치판에 영원한 행복 따위는 없습니다. 오늘은 권력을 위해 사지로 내몰린 사내의 최후입니다.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 수 있었던 잔혹한 시대였죠. 고구려의 신흥무장으로 우뚝 선 이방인 온달 장군. 그는 공주의 기획 아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북주 대군을 박살내며 낡은 귀족 사회를 짓밟았죠. 하지만 그의 든든한 방패였던 평원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서기 590년 젊고 패기 넘치는 영양왕이 즉위하죠. 권력의 주인이 바뀌면 판도 다시 짜이는 법입니다. 새 군주는 자신의 위엄을 세울 거대한 전쟁을 원했습니다. 타깃은 신라에게 뼈아프게 빼앗긴 한강 유역이었습니다. 온달에게 이 상황은 매우 서늘하고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평민 출신 대장군이라는 자리는 늘 얼음판 위와 같았죠. 싸움이 멈추면 그의 정치적 가치도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온달은 새 주군 앞에서 위험한 맹세를 바칩니다. 계림령과 중령 이북의 땅을 기어이 되찾아오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핏빛 출정의 서막이죠. 우리 땅을 찾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비장하고도 무거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가문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지로 걸어간 셈이죠. 대장군이라는 왕관의 무게는 그토록 잔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온달은 정예 군사를 이끌고 남쪽을 향해 맹렬히 진격합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한 고구려와 신라의 처절한 격돌. 목표는 남한강 상류의 핵심 요충지인 아단성이었습니다. 지금의 단양 온달산성 혹은 서울의 아차산성 일대입니다. 신라는 이 중요한 방어선을 절대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세에 의지해 고구려군에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죠. 산골짜기마다 병사들의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양측 군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무자비하게 격돌했죠. 온달 장군은 언제나처럼 최전선에서 거침없이 돌격했습니다. 낡은 귀족들을 비웃듯 온몸에 적의 피를 뒤집었었죠. 하지만 전장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잔혹한 법입니다. 난전 속에서 날아온 눈먼 화살 하나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뾰족한 쇳덩어리가 온달의 가슴팍을 무자비하게 꿰뚫었죠. 거대한 장벽을 부셨던 불꽃 같은 사내가 중심을 잃습니다. 피를 토하며 차가운 진흙 바닥 위로 무겁게 쓰러졌죠. 고구려의 신흥 권력을 이끌던 거대한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총사령관의 허무한 전사 소식에 고구려군은 크게 흔들렸죠. 사기가 꺾인 병사들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납니다. 승리를 맹세했던 그의 약속은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군의 시신을 수습한 병사들은 관에 모셔 평양성으로 향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하고 소름 돋는 일이 발생합니다. 온달의 시신을 모신 관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수십 명의 장정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당겨도 꿈쩍 안 했습니다. 억울한 원혼이 땅을 부여잡고 저승에 가길 거부한 걸까요? 한 맺힌 영웅의 영혼이 진군을 멈추지 않으려 한 걸까요? 이 기이한 소식은 평양성의 평강공주에게 급히 전해집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공주는 상복을 입고 달려왔습니다. 수백 리길을 달려온 공주의 얼굴엔 깊은 그림자가 졌죠.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관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묵직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장군, 살고 죽는 것은 이미 완벽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임은 끝났으니 이제 그만 편히 돌아가십시오. 이 차가운 선언이 끝나자마자 무거운 관이 거짓말처럼 들렸죠. 뜨거운 눈물 흘리는 낭만적인 이별과는 거리가 먼 장면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부부의 이 담담한 작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동반자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은 공주를 부르기 위한 정치적 장치였을 겁니다. 신흥 군벌을 이끌던 대장군의 죽음을 공식화하는 거대한 쇼. 슬픔조차도 백성들 앞에서 국가적 이벤트로 소비된 셈이죠. 평강공주는 온달의 죽음을 기꺼이 권력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그녀가 키워낸 가장 날카로운 칼은 이렇게 쓰임을 다했습니다. 평민에서 최고 귀족으로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 사내. 그의 인생 전체가 고구려 권력투쟁의 거대한 체스판이었죠. 아름다운 동화의 결말이 이토록 서늘하고 비참할 줄 아셨습니까? 권력의 최정점에서 한 발짝만 미끄러져도 죽음뿐인 세계입니다. 신분제의 벽을 부수려면 목숨마저 판돈으로 걸어야만 했죠. 온달 장군의 전사는 결코 한 영웅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한반도를 피로 물들일 거대한 복수전의 서막이었죠. 고구려는 신라를 향한 지독한 적개심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웅을 죽인 신라를
반드시 철저히 짓밟겠다. 영양왕은 이 분노를 군사적 에너지로 완벽하게 치환해버리죠. 멈추지 않는 전쟁기계 고구려의 핏빛 톱니바퀴가 또 돌아갑니다. 국가의 이익 앞에선 한 인간의 피눈물 따윈 중요치 않았습니다. 애국과 충성이라는 포장지 뒤에는 끔찍한 살육전이 숨어 있었죠. 낡은 환상을 벗겨낸 진짜 고대사의 민낯은 이토록 잔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뼈와 살을 지식이며 팽창하는 권력이라는 괴물. 군달의 주검 위로 고구려 군대의 무자비한 발굽이 스쳐갑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자들이 내일의 원수가 되어 칼을 겨눕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의 비정한 룰이 완벽히 지배하는 동아시아 정세죠. 영웅들의 빛나는 승전비 밑을 차갑고 무겁게 들여다보십시오. 권력자들의 탁자 밑에는 패자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평강공주 역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권력을 쥐고 흔들었죠. 감정을 완벽히 배제하고 철저히 현실의 이익만을 쫓은 여장부. 그녀는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낭만 따위에 기대면 당장 내 목이 달아나는 살벌한 지옥도입니다. 우리는 승자의 입맛대로 쓰인 거짓된 동화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억울하게 소모된 자들의 처절한 비명에 귀 기울이십시오. 온달 장군은 평민들의 헛된 희망을 보여준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면 신분이 오를 거라는 착각을 뼛속에 심어주었죠. 수많은 백성들이 이 환상에 취해 기꺼이 핏빛 전장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들이 얻은 건 차가운 진흙 속에 이름 없는 무덤뿐입니다. 거대한 국가주의 앞에 갈기갈기 찢겨나간 약자들의 서늘한 역사. 온달이 죽은 후 고구려는 본격적인 국가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죠. 복수심에 끓어오르는 내부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폭발시킨 겁니다. 이때 대륙을 완벽히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맹렬히 노려봅니다. 고구려가 한반도 남쪽과 피 터지게 싸우는 틈을 놓치지 않은 거죠. 영양왕은 신라와의 전쟁 중에 수나라의 거대한 위협을 마주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끔찍하고 숨막히는 위기 상황. 하지만 전투기계로 진화한 고구려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나라의 심장부인 요서를 선제 타격하는 광기를 보여주죠. 최선의 방어는 선제 공격이라는 미친 듯한 맹수의 본능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수 문제와 양제의 대규모 고구려 침공이 막을 올립니다. 한반도를 넘어선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학살극의 서막. 온달의 죽음은 이 폭풍우를 부르는 작은 나비 효과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 모르고 끝없는 피바람만을 불러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책 이면에 가려진 썩어빠진 시체들을 마주하십시오. 동화의 포장지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는 핏빛 역사 다큐멘터리. 우리는 아직 진짜 고구려의 서늘한 민낯을 절반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더러운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살되었을까요? 살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자들의 처절하고 비정한 생존 본능. 차가운 역사의 메스로 그들의 추악한 속내를 완벽히 도려내 드립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이 투기장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승자의 찬양 뒤에 숨겨진 패자의 피눈물을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억울하게 쓰러져간 숱한 원혼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보이십니까? 피로 물든 제국의 끔찍한 수레바퀴는 그 뼈를 부수며 계속 굴러갑니다. 17화 멈추지 않는 관의 비극을 여기서 무겁게 마칩니다. 장군의 죽음은 고구려 군사주의의 광기를 가속하는 서늘한 기폭제였죠. 짙은 어둠 속에서 고구려는 생존을 위해 더 예리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은 한반도를 넘어 거대한 중국 대륙으로 무섭게 이동합니다. 다음 화 동아시아 패권을 건 수나라와의 처절한 대전쟁이 폭발합니다. 113만 3천 명에 달하는 수나라의 끔찍한 대군이 도하를 시작합니다. 보급 부대 포함 무려 300만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병력. 이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 고구려는 어떤 잔혹한 전술을 꺼내들까요? 적의 식량을 태우고 피를 말려 죽이는 끔찍한 청야작전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100일치 식량을 메고 징역하다 굶어 죽어가는 수나라 병사들의 고통? 첨단 공성 무기들과 화강감 성벽이 부딪히는 소름 돋는 공성전의 현장. 그리고 마침내 살수에서 수백만을 수장시킨 미스터리 명장이 등장하죠. 선제적인 지략으로 거대 제국을 무너뜨린 을지문덕의 서늘한 기만술. 거짓 항복과 조롱 섞인 시로 적의 심장을 완벽하게 농락하는 천재성. 낭만은 버리십시오. 피와 모략만이 숨쉬는 무자비한 전장입니다. 생존을 위한 비정한 두뇌 싸움, 강자만이 살아남는 거대한 약육강식. 18화 중국 최다 병력 113만 대군의 침공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거대한 핏빛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잔혹한 살육전을 보여드립니다. 동화책은 덮고 뼈를 깎는 진짜 역사의 묵직한 무게감을 체험하십시오. 수많은 시체 위에서 춤추는 권력의 야만성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살기 위해 기꺼이 짐승이 된 자들의 차갑고 끔찍한 생존 본능입니다. 고대인들의 거친 눈빛과 피 튀기는 전장을 똑똑히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결코 자비롭지 않죠. 그 냉혹한 심연으로 끝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거짓된 위인전의 껍데기를 벗겨낸 날 것 그대로의 고구려 생존기. 대제국 고구려의 진짜 무서운 저력은 피비린내 나는 모략에서 나옵니다. 다음 시간 요동성을 피로 물들인 거대한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끔찍한 살육의 스펙터클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차가운 진리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핏빛 여정을 함께합시다. 패자들의 피눈물 위에서 제국의 수레바퀴는 자비 없이 굴러갑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동아시아의 핏빛 전쟁을 기대하십시오.